안녕하세요. 마루스카토입니다. 망가 스튜디오 오늘은 두 번째로 레이어와 이 색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먼저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레이어는 제가 지금 샘플로 가져온 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지금 이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이 펜터치가 된 레이어고요. 보이시죠? 이 밑에 레이어가 까맣게 그 색칠이 된 부분 레이어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은 이게 뭐냐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올라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겹쳐지면서 색칠이 되죠. 다시 거꾸로 하나씩 지어 나가면은 예, 음,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이어의 개념이 뭐냐면은 이렇게 도화지가 한 장 있고 그 위에 투명한 비닐을 얹어서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. 그림을 그리고 다시 투명한 비닐을 얹어서 여기 또 그림을 그리고 또 투명한 비닐을 얹어서 그 위에 또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거를 합쳐졌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. 합쳐졌을 때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펜터치 된 레이어는 항상 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런데 요 지금 이 스크린 톤 레이어들은 이 펜터치 된 거 위에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스크린 톤 레이어는 위든 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스크린 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도트에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게 펜선을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걸 가리거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색칠하는 레이어는 칼라를 칠하는 레이어는 음, 스크린톤 레이어는 좀 지워보겠습니다. 칼라를 칠하는 레이어는 요 밑에다 항상 두어야 되고 여기다가 칼라를 칠했을 경우 이렇게 펜선이 보이게 되죠. 만약에 이 레이어를 펜선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보이시죠? 펜선을 다 먹어 들어가 갖고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색은 항상 그 레이어, 펜선 레이어 밑에 지금 레이어가 요것과 요거는 좀 모양이 다르죠. 이 모양이 다른 거는 펜선은 벡터 레이어의 그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 색칠하는 거는 일반 레이어의 색칠합니다. 이 레이어를 선택하는 거는 요것은 일반 레이어 이렇게 추가되는 건 일반 레이어고 이렇게 추가되는 거는 벡터 레이어입니다.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벡터 레이어는 선 자체를 좀 수정이 가능한 레이어고요. 벡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수정이 가능한 레이어가 벡터 레이어고 일반 레이어는 그 펜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 펜선 수정이 불가능하고 또 벡터 레이어에는 이 색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색칠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벡터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가면은 이렇게 불가능 표시만 나오죠. 이 선 자체를 편집하는 그런 레이어이기 때문에
선 자체를 편집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칠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칠을 할 때는 이쪽 레이어에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를 추가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색칠을 해야 됩니다. 기본적인 레이어의 개념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한 번씩 그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시면은 뭐 쉽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뭐 레이어를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칠하기 기능, 칠하기 기능에 이제 옵션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맨 위의 옵션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. 이 옵션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레이어에 칠을 한다라는 옵션입니다. 이 무슨 말이냐면은 펜터치가 여기 되어 있는데 이쪽 밑에 레이어에 선택을 하고 칠을 한다라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은 이 문만 칠해지는 게 아니라 이 펜선 자체가 없다라고 여기에는 지금 펜선이 없죠. 이쪽 레이어에는 빈 레이어이기 때문에 펜선이 없다고 인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칠이 돼 버립니다. 파일이 커서 좀 시간이 잠깐 걸리죠.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이 돼 버립니다. 그러면 곤란하겠죠. 그래서 요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. 요거는 이제 모든 레이어를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옵션을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놓고 칠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칠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. 그리고 어저께 저번 회에 설명드렸던 요 클로스드 갭, 이것도 이제 요 칠하기 기능에 있습니다. 이 클로스드 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음, 이렇게 요 부분을 일부러 제가 좀 요 부분은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. 클로스드 갭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칠하기를 놓고 크로스드 갭을 이렇게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칠을 하면은 이렇게 먹어버리죠. 크로스드 갭을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칠을 하게 되면은 뚫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색칠이 돼 버립니다. 파일 용량이 큰 거라 좀 시간이 걸리네요.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연한 걸로 해서 이 클로스드 갭을 체크를 하고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칠을 하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류는 이렇게 뭐 요만큼의 오류는 있지만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막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칠을 하게 되죠. 이 정도만 삐져나가는 거면은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죠. 전체적으로 다 칠해질 경우 이 부분을 막고 다시 칠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칠해놓고 수정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스드 갭은 항상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좀 강력한 기능인데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기능입니다.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크로스 앤 필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이게 왜 선이 거지지?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된 부분에서 보셨죠?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 중에서 막힌 부분은 모두 다 칠을 하는 기능입니다. 요 부분만 막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 막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칠이 되죠. 음,
이렇게 두 군데만 막히고 다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요 두 부분만 칠해지죠. 이런 식으로. 음, 요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람 같은 거를 그릴 때 머리카락을 삐쭉삐쭉 이렇게 머리카락을 삐쭉삐쭉 그리고 나서 사람 얼굴을 그리고 삐쭉삐쭉 이런 그림 많이 그리시죠? 이런 거를 그렸을 때 살색을 칠할 때 요 끝부분이 희끗희끗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이 기능을 사용해서 칠을 해주면은 손쉽게 이렇게 다 칠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요 밑에 기능은 뭐냐면은 밑에도 위에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. 근데 그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요거는 이렇게 이것도 뭔데 이렇게 녹색이 칠지지? 요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칠한 부분에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색칠을 하게 되죠. 보이시죠? 먼저 칠해진 부분은 또 색칠이 안 됩니다. 굉장히 편리하죠?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. 요거 두 개만 잘 활용을 하셔도 색칠하는데 엄청난 시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